사람은 왜 다른 사람을 무시할까요? 하지만 이 말을 자주 하면 당신을 무시하던 사람도 조용해집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주제로 찾아왔어요. 그 사람, 왜 나만 보면 말투가 바뀌죠?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까 만만한 줄 아는 거예요. 자꾸 무시당한다고 느끼시나요? 말할 때마다 끼어들고 존중 없이 툭툭 내뱉는 말들. 괜히 내 존재가 작아지는 것 같은 기분. 하지만 단 한마디 이 말만 해보세요. 그 사람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세요. 이제는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에게 꼭 보여주세요. 당신을 지켜주는 말,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직장에서 특정 선배가 저한테만 반말을 써요. 친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말을 하면 딴소리를 하거나 아예 무시해요. 가족 모임에서도 저만 대화에서 소외시켜요. 동료들이 저를 투명인간 취급해요. 누군가가 날 무시할 때 느끼는 그 서늘한 기분. 정말 속상하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까 만만한 줄 아는 거예요. 말을 아끼고 참다 보면 나도 모르게 무시당하는 게 익숙해지죠. 마치 너는 별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듯한 시선. 사소한 말투, 무심한 태도, 의도적인 무시는 우리의 자존감을 흔들고 마음에 상처를 남기죠. 더 안타까운 건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점점 더 작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렇게 만만해 보이나?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나는 왜 항상 이런 취급을 받을까? 자기 탓하지 마세요. 무시당하는 순간 우리는 뭘 하게 될까요? 그 말을 곱씹고 바로 자기 자신을 탓하기 시작해요. 내가 너무 소심했나? 내가 예민한가?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내 능력이 부족한 건 아닐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럼 안 됩니다. 그 무시를 받고 마음이 아팠다면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상대방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탓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넘기면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하지만 이런 생각이 반복될수록 어떻게 될까요? 무시하는 사람은 더 대담해지고 우리는 더 움츠러듭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악순환에 빠져 있어요. 무시당하면 자기 탓으로 돌리며 참고, 그럼 더 무시당하고 더 큰 자기 탓으로. 이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꾸 무시당한 이유는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내게 함부로 말하는 건 내가 가만히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침묵은 허락이 아닙니다. 참는 건 멋진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를 갉아먹는 일이 될 수 있어요.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당신을 지키는 울타리이자 상대를 변화시키는 열쇠거든요. 무시하는 사람들은 뭘 착각하고 있을까요? 바로 당신의 침묵을 허락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는 말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요. 당신은 그 어떤 말보다 소중한 감정을 지키기 위해 당당하게 말하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아주 건강한 태도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말해도 되는 사람입니다. 아니, 말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세요. 말하면 관계가 나빠질까봐 걱정돼요. 내가 예민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두려워요. 상대방이 화낼까봐 무서워요. 분위기가 어색해질까봐 걱정돼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지금 관계가 정말 좋은가요? 상대방이 당신을 무시하는데 그게 건강한 관계인가요? 진짜 관계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할 때 시작됩니다. 왜 사람들이 남을 무시할까요? 사실 이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총 7가지로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 자신이 우월하다고 느끼고 싶어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서열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을 아래로 보려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나이, 직급, 경험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죠. 내가 너보다 위야 라는 느낌을 갖고 싶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비교하며 말해요. 돌려서 겸손한 척 늘 은근히 자기를 드러내는 말투예요. 다른 사람의 성취를 폄하해요.
권위를 앞세워 말해요. 두 번째, 상대를 낮춰야 자신이 살아남을 것 같아서.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존감이 낮습니다. 남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거죠. 정말 슬픈 일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칭찬받는 걸 극도로 좋아해요. 다른 사람의 성공을 시기해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항상 변명이 많아요. 세 번째, 내면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느끼고 싶어 해요. 그런데 상대방으로부터 그런 느낌을 받지 못하면 방어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자신이 모르는 분야의 이야기가 나올 때, 상대방이 더 전문적인 지식을 보일 때, 자신의 약점이 드러날 것 같을 때, 상대방이 더 인기가 많을 때. 네 번째, 타인의 감정을 고려할 줄 모르기 때문에.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하지 못해요. 다섯 번째, 과거의 상처나 트라우마 때문에. 어릴 때부터 무시당하며 자란 사람들이 그 패턴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도 당했으니까 너도 당해야 해 식의 악순환이죠. 여섯 번째, 스트레스나 좌절감의 표출. 직장이나 가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약한 사람에게 풀려고 해요. 만만해 보이는 사람을 타겟으로 삼는 거죠. 일곱 번째, 그냥 성격이 그런 사람. 타고나길 배려심이 부족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당신이 어떤 면에서 그 사람보다 빛나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무시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상대를 낮춰야만 마음의 안정을 찾는 불안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말하지 않으면 계속 무시합니다. 침묵은 허락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말끝마다 비꼽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말을 하면 딴소리를 하죠. 공통점이 있어요. 이 사람은 참아도 되겠다. 이 사람은 불쾌해도 말 안 하니까 그냥 해도 되겠다. 말하지 않으면 그들은 무례함을 허락받았다고 착각합니다. 무시당하는 건 여러분이 뭔가 크게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단지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무시당했을 때 우리가 하고 싶은 반응들 있죠? 너 왜 그렇게 말해? 나를 뭘로 보는 거야? 하며 바로 따지기. 감정적으로 화내기. 너도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어떨 것 같아? 하며 맞대응하기. 회피적 반응으로 완전히 위축되기.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참기. 피해 다니기. 관계 자체를 끊어버리기. 공격적 반응으로 복수하려고 하기. 뒤에서 험담하기. 똑같이 무시해주기. 다른 사람들에게 고자질하기. 하지만 그 순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무시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감정적 반응을 자신의 영향력이라고 착각하거든요.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오히려 당신이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야, 내가 한마디 했더니 저렇게 화내네. 이럴 줄 알았어 별거 없네. 이런 식으로 오히려 당신을 더 무시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침착하게 반응하지 않기. 아,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일 뿐이구나 하면서 일단 거리를 두세요. 두 번째,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선 긋기. 감정을 섞지 말고 담담하게, 하지만 명확하게. 이게 가장 강력한 대처법이에요. 기억하세요. 우리 목표는 싸우는 게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일관성 유지하기. 한 번만 하고 말면 효과가 없어요. 계속해서 같은 태도를 유지해야 해요. 네 번째, 상대방의 변화보다 내 보호에 집중하기. 상대방이 바뀌길 기다리지 말고 내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 것에 집중하세요. 존중은요,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져야 하는 겁니다. 당신이 너무 착해서 계속 참기만 해서 그들이 선을 넘은 건 아닐까요? 이젠 멈추세요. 지나친 착함은요, 자기 자신을 지우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자, 이제 실전이에요. 여러분이 써야 할 마법의 문장들을 알려드릴게요. 당신을 지켜주는 써야 할 이 말을 자주 해보세요. 그런 말은 듣기 불편하네요. 제 기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저를 존중하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저에게는 상처가 됩니다.
저를 그런 식으로 대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런 표현은 조금 무례하게 들립니다. 그런 태도는 서로를 위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말은 조금 선을 넘은 것 같네요. 좀 더 예의 있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은 제가 듣기에 적절하지 않네요. 말씀하실 땐 조금 더 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공격적이지 않아요. 하지만 명확해요. 감정적이지 않아요. 하지만 단호해요. 이 말은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한 게 아니라 나를 보호하기 위한 말입니다. 한두 번으로는 사람의 태도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감정 섞지 말고 담담하게, 단호하지만 정중하게. 그러면 상대는 당신을 쉽게 보지 못합니다. 상황별로 이렇게 대처해 보세요. 직장이나 모임에서 의견을 무시당할 때 제 의견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직접 설명드릴 수 있어요. 제 제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잠깐만요. 제 말이 끝나지 않았는데요. 무시하듯 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농담이야, 농담. 하면서 상처 주는 말을 할 때 지금 그 말 장난이 아니라 불편하게 들렸어요. 그 표현은 저에겐 농담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이 상처가 된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농담이라고 하시지만 듣는 사람은 기분이 나쁘네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함부로 대하는 경우. 우린 친하지만 선은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그건 아무리 친해도 해선 안 되는 말이에요. 예의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친하다고 해서 뭘 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가족 모임에서 무시당하거나 무례한 대우를 받을 때 가족이라도 서로 존중해야 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가족의 일원으로서 의견이 있어요. 나이나 학렬과 상관없이 예의는 지켜야죠. 왜 이 방법이 효과적일까요? 첫 번째 이유. 사람은 자신이 무례하다는 말을 듣기 싫어해요. 처음엔 반발하더라도 반복해서 듣게 되면 스스로 조심하게 됩니다. 특히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일수록 더 효과적이에요. 두 번째 이유. 차분한 표현이 더 위협적이에요. 감정적인 반응보다 차분하고 정중한 표현이 훨씬 더 강력해요. 그냥 흘려듣는 스타일은 아니네. 상대방이 당황하거든요. 세 번째 이유. 태도가 말보다 중요해요. 남이 날 무시하는 걸 막는 건 결국 내가 나를 존중하는 태도예요. 내가 느낀 불편함을 말해도 된다. 내 감정을 지키는 건 내 책임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말하면 그 말에는 힘이 실려요. 네 번째 이유. 경계를 명확히 하는 효과. 상대방이 이 사람은 어디까지가 선인지 알게 돼요. 그래서 함부로 넘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 이유. 습관의 힘. 한 번으로는 안 바뀌지만 계속 반복하면 습관이 됩니다. 상대방도 당신 앞에서는 자동으로 조심하게 돼요. 사람들은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 앞에선 감히 함부로 굴지 못해요. 그 순간부터 존중이 시작되는 거예요. 처음엔 어색해도 계속 같은 태도로 말하다 보면 사람들은 변하게 됩니다. 이 사람 그냥 지나치지 않네. 그런 인식을 심는 게 중요합니다. 직장 선배한테 그런 말은 불편해요 라고 했더니 정말 조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뭐 이런 걸로 예민하게 구냐 하는 표정이었는데 계속 말하다 보니 이제는 저한테 말할 때 확실히 다르게 말해요. 다른 사람들도 그 변화를 눈치챘더라고요. 친구가 저를 놀릴 때마다 차분하게 선을 그었더니 관계가 더 좋아졌어요. 진짜 농담과 상처 주는 말의 구분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저를 존중하는 느낌이 들어요. 가족 관계에서도 항상 무시당했는데 몇 번 정중하게 의견을 말하다 보니 이제는 제 말도 들어주시더라고요. 어른들이 저를 좀 더 성숙한 사람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연인 관계에서도 연인이 짜증날 때마다 저한테 함부로 말하곤 했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면 상처받는다고 계속 이야기했더니 이제는 화가 나도 저를 존중하는 말투로 이야기해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몇 번 하다 보니 자연스러워졌고 저를 다르게 대해요. 하지만 주의할 점들도 있어요. 일관성이 중요해요. 가끔만 하면 효과가 없어요.
오늘은 왜 또 예민하게 굴지? 이런 반응만 나올 뿐이에요. 늘 같은 방식의 태도를 보여야 상대방이 이 사람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었네. 겉모습이랑 다르네 하고 인식해요. 감정을 섞으면 안 돼요. 차분하게 해야 해요. 목소리 높이거나 화내거나 삐지면 안 돼요. 차분하게 마치 사실을 전달하듯이 말해야 해요. 상대방이 바뀌길 기대하기보다는 나를 지키는데 집중하세요. 내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상대방이 완전히 바뀔 거야. 이런 기대는 금물이에요. 중요한 건 내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타이밍을 잘 선택해요. 너무 많은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는 피하세요. 상대방이 체면을 구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적대적이 될 수 있어요. 준비를 하고 말하세요. 갑자기 당황해서 말하면 제대로 전달이 안 될 수 있어요. 미리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해 두세요. 감정 폭발로 인해 실패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참다 못해서 결국 화를 벌벌 냈어요. 그랬더니 또 민감하게 받아들이는구나 하는 식의 행동으로 오히려 더 무시당했어요. 감정이 올라올 때는 지금 기분이 좀 언짢네요. 나중에 이야기하죠 하고 잠시 자리를 피하세요. 너무 공격적으로 당신 정말 무례하네요 하고 강하게 한마디 했더니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어요. 상대방을 공격하지 말고 내 감정에 집중해서 표현하세요. 일관성 부족으로 처음에는 말했는데 나중에는 귀찮아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이럴 줄 알았어 별거 없네 하는 태도로 다시 무시하더라고요.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세요. 피곤해도 귀찮아도 일관성을 지켜야 해요. 잘못된 타이밍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 결과 상대방이 완전히 적대적으로 변했어요. 가능하면 1대1 상황에서 이야기하세요. 공개적으로 망신 주면 복수심만 생겨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종종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참습니다. 좋은 사람과 무시당하는 사람은 달라요.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켜야 할 기준이 있는 사람이 되세요. 존중은 받는 게 아니라 요구해야 얻어지는 것이에요. 더는 침묵하지 마세요. 당신은 말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큰 소리를 낼 필요는 없어요. 단지 나를 지키는 말을 담담하게 반복적으로 하면 돼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당신을 다르게 대할 거예요. 존중은 당신의 말에서 시작됩니다. 무시당했을 때 가만히 있지 마세요. 그건 상대에게 계속 그래도 된다는 허락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을 말로 표현할 때 사람들은 당신을 다시 보게 됩니다. 무시당하지 않는 방법은 결국 자기 자신을 말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 어떤 말보다 소중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감정을 지키기 위해 당당하게 말하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아주 건강한 태도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말해도 되는 사람입니다. 무시당하는 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자기 탓하지 마세요. 상대방의 문제입니다. 세상엔요, 당신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이고 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길 사람들이 있어요. 무시하는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의 가치가 아니에요. 당신은요, 이미 충분히 멋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은 당신보다 낮은 시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일 뿐이에요. 침묵은 허락이 아니에요. 말하지 않으면 계속됩니다. 용기 내서 말해야 해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선을 그으세요. 감정적이지 말고 명확하게 표현하세요. 일관성 있게 반복하세요. 한두 번으로는 안 바뀝니다. 꾸준히 해야 효과가 있어요. 당신은 충분히 소중하고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나를 존중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해요. 내가 나를 존중해야 남도 존중합니다. 자존감이 기본입니다. 여러분의 변화와 성장을 응원합니다. 더 이상 무시당하지 마세요. 당신의 목소리를 내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감정을 지키는 따뜻한 하루가 되길 바라요. 고맙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지켜줬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 채널이 계속 당신 곁에 있을 수 있게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